19쪽을 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살짝 다시 복습을 해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 했던 게 이런 거였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거였는데, 강유가 이거는 x 값이 a가 됐다는 얘긴가 a가 안 됐다는 얘긴가? a가 아직 안 된 거죠. a로 어서와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fx의 값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갈 거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의 값이 l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딱 썼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이 l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약에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그러면 x값이 a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 이게 똑같이 여기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거고, 그 한 점을 우리가 그 한 점의 y값을 l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얘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요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 x값이 얼마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진짜 a가 됐을 때. 이거는 a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불렀지? 이건 극한값이라고 불렀죠. 극한값.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함수값이죠. 함수값. 그래서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잘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처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얼마라고 딱 말할 수 있으면, 이럴 때 우리는 얘가 여기로 l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 그죠? 수렴한다, 한 점으로 모여든다. 그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죠. 그래서 이렇게 l이라고 쓸 수 있으면 얘를 수렴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수렴의 반대 개념은 뭐가 있었죠? 발산한다가 있었죠. 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을 구해보니까 fx의 값이 무한대까지 커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거나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요거를 발산한다 라고 불렀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개념은, 발산은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그쵸? 가끔 가다 보면 이걸 무한대라고 딱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무한대로 썼으니까 그러면 무한대라는 극한값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한대라는 건 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발산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극한값을 갖는다,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 요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리고 서준아, 요걸로 수업을 보세요.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혜원이도 프린트에다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붙인 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있었죠. 자, 민영아 이거 뭐였지? 얘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a에서의 우극한. a로 가까이 가는데 어느 쪽에서 가까이 간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얘는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 이런 개념이었고, 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극한도 존재를 해야 되고 좌극한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이 어떨 때만? 서로 같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극한값을 갖는다. 여기 L이라는 녀석으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난 시간에 뭐 이런 문제를 풀었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뭐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1 지점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극한값 이런 걸 다 대답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강혁이 1에서의 좌극한 값. 네. 그렇죠.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1로 가까이 오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로 오고 있죠. 요 지점의 y값을 대답하는 거니까 1에서의 좌극한 값은 2다. 그치? 그 다음에 서연아 1에서의 우극한 값 3이죠. 그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니까 요 놈을 따라왔고 요 놈의 y좌표는 3이죠. 그러면 혜원아 1에서의 극한 값 네. 방금 친구들이 다 말해줬어. 좌극한은 얼마였어? 2. 우극한은 얼마였어?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달라요. 그러면 극한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쵸?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서준이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3이죠. 3. 그쵸? 함수값을 볼 때는 양옆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딱 그 1이라는 그 라인이 중요한 거죠. 1이라는 라인에 어디 점이 찍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은 3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자, 이 문제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푸는 거긴 한데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준 프린트가 그 프린트로 봐요. 나. 여러분 준 프린트가 이제 19페이지 붙어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이 녀석은요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일단 점근선이 윤정아 점근선 어디다 그어야 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2,0을 지나는 어떤 선? 가로선, 세로선. 세로선, 그쵸?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자, 요러한 점근선을 갖죠? x는 2라는 점근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요런 유리함수다. 그랬을 때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2로. 그럼 지금 이 점선이 딱 2잖아. 2로 가까이 간다는 건 이게 왼쪽에서 2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왼쪽에서 2로 가까이 올 때는 이 그래프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얘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얘기할 수 있다. 좌극한의 형질은 얼마야? 2에서의 좌극한. 뭐 수렴하진 않죠. 수렴하진 않는데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 그쵸? 그러니까 좌극한 값이 있냐? 그럼 좌극한 값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은 그럼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죠. 이거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두 개가 또 서로 다르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2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완전히 없다. 그래서 극한값이 뭐냐 물어보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끝날 때 했던 문제고요. 자, 3번이 2번과 되게 비슷하니까 3번을 하면서 2번이 어땠었나 기억해봐요. 자, 3번은 식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 식의 핵심은 윤호야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절대값이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분모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x가 2보다 작을 때 하고요. x가 딱 2일 때 하고요.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 이러한 분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수학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x가 2일 때는 이 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돼요. x가 2일 때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고, x가 그럼 2보다 클 때는 민영아, 이 부분이 무슨 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죠. 이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얘가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x-2가 분모에 있고 분자는 x로 묶어주면은 x-2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결국 어떤 식이 된다? 그냥 뭐가 돼? x가 되는 거야. 그죠? x가 이게 2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클 때, 그죠? 클 때는 이렇게 생긴다. 근데 이제 얘가 2보다 작아지게 되면 정건 요 부분이 무슨 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요게 절대값 밖으로 나왔을 때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마이너스 x-2가 되고 분자에 있는 거하고 나눠지니까 이렇게 지워지긴 하되 마이너스가 하나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 2에서의 극한값이긴 한데 좌극한이야. 좌극한. 그지? 좌극한. 그러면 얘하나 좌극한이면은 x가 2보다 조금 어떻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우리는 얘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위에 걸 봐야지. 위에 거. 그죠? x가 2보다 좀 작으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 넣어버리면 될까? 2 넣으면 돼.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2.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형진아 우극한 값은 얼마일까? 플러스 2겠지. 그죠? 그럼 얘는 지금 2라는 지점에서 극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없다. 그지? 자, 그게 3번이고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좌극한을 물어본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에 요거 여러분 심심치 않게 나오죠?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요? 응? 이거 이름 뭐지 이거? 한영이 뭐지? 이거 가우스라고 읽어요. 물론 가우스라는 기호를 우리가 뭐 정식으로 뭐 교과서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뭐 여기저기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기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문제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이렇게 요 기호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이런 설명이 있어. 그러면 이 가우스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우스 안에 뭐 3.5가 있어요. 얘는 얼마일까? 3.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몇이야? 3 이런 뜻이에요. 그쵸? 맞죠? 가우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가우스 안에 뭐 마이너스 0.5가 있어. 얘는 얼마일까? 0.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게 가우스의 느낌인데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해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이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이니까 0보다 x가 좀 어떤 상태예요? 0보다 조금 작은 상태. 뭐 마이너스 뭐 0.001 뭐 이 정도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0. 얼마가 들어가면 그러면 형진아 얘는 얼마쯤 될까요? 그죠? x 자체가 0보다 조금 작잖아. 그럼 x 플러스 1은 1보다 조금 작겠죠? 1보다 조금 작아. 그럼 1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도 0. 얼마 이런 꼴일 거 아니에요. 거기 딱 가우스를 씌우니까 뭐가 될까? 0인 거예요. 그죠? 0. 몇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이게 0인 겁니다. 이렇게. 좌극한을 구한 거고요. 우극한은요.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 가우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다. 재영아. 요거는 x가 0보다 약간 어떤 상태일까? 약간 커. 막 0.001 뭐 이런 거?
그럼 x가 0보다 약간 크면 x 플러스 1은 1보다 약간 크겠죠. 1보다 약간 커. 그러면은 얘가 자, 요 부분이 1보다 약간 크니까 1점 몇몇몇 이런 모양일 거고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가 될까? 1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구나? 달라. 그치? 달라. 다르다는 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요런 거 그릴 수 있겠니? 요놈의 그래프? 가우스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본 적 없어요? 유나 본 적 없어? 가우스 그래프?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아, 재영아? 곡선? 직선? 뭐라고요? 한 직선 지나면 연결된다고? 가우스 그래프의 모양은요, 딱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계단 모양입니다. 계단 모양.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계단 모양이 돼요. 계단 모양. 왜 그런가 생각해봐. 자,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1간격으로 끊어서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1간격으로 끊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가우스 x 그러면 뭐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를 생각해봐. x 값이 마이너스 0. 몇몇몇이야. 그런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y 값은 다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요 사이의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y 값은 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마이너스 1의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가 된 이유는 x 값이 0이 되는 순간 y 값도 뭐가 될까? 0으로 올라와. x가 0이면 y도 0이겠죠. 그 다음에 x 값이 0.1, 0.2, 0.3 이런 값일 때 y는 계속 0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어지는 요렇게 한 칸 만들어지고요. 또 x가 이제 1이 되는 순간 y 값이 1로 올라오고 거기서 또 x가 1.1, 1.1, 1.3 나갈 때 계속 y는 1이에요. 요런 모양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가우스의 그래프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단 모양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요 지점에서 안 하죠. 지금 봐봐. 왼쪽은 그래프가 여기 있고 오른쪽은 여기 있잖아. 이거 누가 봐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그래프는 정수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치? 물론 요 문제에 나온 그래프는 x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그래프를 한 칸 왼쪽으로 옮긴 그래프죠.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아무튼 얘도 1간격으로 딱딱딱 잘라져 있는 계단 모양일 거기 때문에 0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이 9번에 3번 있죠? 9번에 3번 이거는 어떨까? 9번에 3번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분자는 x 플러스 1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고 분모는 그냥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자, 요 놈은 x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요 놈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 중일까? 0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겠죠. 근데 아직 0이야 아니야? 아직 0은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중이에요.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중이야. 근데 얘 있죠? 얘도 물론 0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겠죠. 요 안에 있는 애만 생각하면. 요 초록색 색칠한 애만 생각하면 0으로 가까이 가는 중인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까요?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까요? 큰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죠? 그럼 얘는
0점 몇몇몇 이런 모양일 건데 거기다 뭘 씌워버렸어? 가우스를 씌워버렸어요. 그럼 0점 몇몇몇이 아니라 가우스가 씌워지는 순간 얘는 그냥 뭐가 될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는 0하고 이거는 같아요. 그럼 분모는 0 근처에 있는 수지만 아직 0은 아니야. 근데 분자는 완전히 0이야. 그럼 그 분수의 값은 얼마일까? 0이에요. 0. 그쵸?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그 특이한 지점이 있는 문제들이라서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문제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21쪽. 일단 20쪽부터 보면은 이제 리미트의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 리미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우리 예전에 그 수원에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시그마 하고 여기에 뭐 3K 뭐 이런 거 있으면 3 어떻게 하죠? 이거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빼죠. 얘를 시그마 앞으로 빼가지고 3 시그마 K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 안에 뭐 FK 플러스 GK 이런 거 들어가 있을 때 이때 시그마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느낌으로 따로따로 씌우죠. 그래서 시그마 FK 더하기 시그마 GK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 계산했었잖아. 그치?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 리미트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미트하고 KFX가 있으면 K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미트 앞으로 당길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안에 이렇게 fx랑 gx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 시그마의 성질과 완전 똑같죠? 근데 1, 2번까지는 시그마하고 똑같아. 1, 2번까지는 시그마하고 동일한데 3, 4번은 시그마가 갖고 있었을까 안 갖고 있었을까 이건 시그마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됐죠. 그쵸? 시그마는 이렇게 시그마를 따로 씌울 수 있는 게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만 가능했었고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분배할 수 없었어. 그죠? 근데 리미트는 그게 된다. 그죠? 리미트는 그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리미트만 갖고 있는 추가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결국 리미트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야. 더한 다음에 리미트 씌우나 리미트 씌우고 더하나 똑같은 것처럼 그게 곱하기 나누기에 다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요거예요. 표시해놔야 되더라.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리미트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1, 2, 3, 4번 이런 규칙들은 언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지 지금? 각각의 극한들이 L, M 이 숫자로 수렴을 할 때, 그러니까 극한값을 가질 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인 거예요. 그죠?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극한값이 존재할 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리미트 성질이라고 막 써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리미트들을 다 이렇게 따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보면 이거 뭐 눈으로 봐도 알 거예요. 아, 이렇게 각각에다 리미트를 다 뿌려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고, 자 내려가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해서 1번에는 다항함수의 극한값이라고 그랬는데 재영아, 다항함수가 뭘까? 오, 그렇죠. 항이 많은 건데 우리가 썼던 함수들 중에 대표적인 다항함수들이 누굴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함수 배웠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예안아, 우리 다항함수 뭐가 있을까? 서준아, 다항함수 뭐가 있을까? 그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항씩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함수들이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항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항함수는 끊어져 있는 지점이 있을까 없을까? 끊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 1차 함수나 2차 함수 그리다 갑자기 중간에 끊어진 거 봤어요? 못 봤죠? 그죠? 다항함수는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지점에서도 내가 이 극한값을 찾고 싶을 때 극한값을 함수값이랑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 자,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값을 찾고 싶어요. 1에서의 극한값을 찾고 싶어. 근데 내가 요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끊어져 있지 않은 건 확실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1에서의 극한값을 찾고 싶어가지고 1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를 수가 있어 없어?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x에 얼마 넣어버리면 돼. 1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근데 요렇게 생긴 요놈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지점이 있잖아. 그래서 끊어지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얘는 얘기가 달라지지. 근데 얘는 지금 끊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죠. x가 3일 때를 물어봤잖아요. x가 3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x자리에다 3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지점이 있을 때 그 지점의 극한값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함수값 구하는 것처럼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쉽잖아.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로 만날 문제는 요런 문제들입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정형의 극한값이라고 돼 있죠? 부정형. 강여가 부정형이 뭘까? 부정형이 뭘까? 부정형. 뭐라고? 맞아요. 안 되는 거. 그냥 집어넣을 수 없는 거. 그냥 집어넣어보면 막 0분의 0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모양이 나와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을 때는 이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부정형이라 그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0분의 0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단 이 부정형의 모양을 벗어나야 돼요. 부정형의 모양을 벗어나야 우리가 극한값을 잘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벗어나는 방식이 보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리화를 한 다음에 약분을 시키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거나,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부정형이 아니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여기 예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죠? 예라고 되어 있는 문제. 여기 보면 이 1번에 나와 있는 이 리미트를 보면, 강여가 여기 x자리에다 그냥 이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분모 분자가 다 뭐가 돼버려요? 0, 0 돼버리죠. 이런 게 0분의 0꼴이야. 그럼 0분의 0꼴을 만났을 때는 일단 지금처럼 2차식이 보이면 2차식을 뭐 해볼까? 인수분해 해보는 거예요. 인수분해. 그러면 x-2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거 하나를 지울 수 있고, 이 녀석이 바로 범인이었던 거야. 0이 되게 만드는 범인. 그래서 0이 되게 만드는 범인을 지워버렸더니 남아있는 모양은 이제 x에다 2를 넣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2는 얼마예요? 4. 이렇게. 그치? 그래서 부정형의 형태를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고, 옆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옆에 2번은요 그냥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분모도 어디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런 걸 무슨 꼴이라 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형진아, 지금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모든 항들을 다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다 x제곱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x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그러면 분모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1 빼기 x제곱분의 x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x제곱분의 x 같은 거는 한번 약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약분시키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했죠? 이거를 아까 우리 배웠잖아. 리미트는 각각에다가 다 씌울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 항에다가 전부 앞에 리미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갈까, 이거? 자, 요 분수만 딱 있는데 앞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일까? 0이에요, 0. 분자는 3인데 분모는 겁나 커지잖아. 그럼 이 분수의 값은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만 0으로 가느냐? 이거 어때요? 마찬가지 아니야? 분자는 1인데 분모가 겁나 커지니까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붙어있던 이런 애들은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아남아있는 게 여기 2 남아있고 여기 1 남아있잖아. 뭐가 되는 거야?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요런 게 부정형의 극한값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몇 가지 형태가 더 있는데 뒤에서 좀 봅시다. 자, 넘어가서 23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23페이지. 근데 니네 방학 날짜가 언제니? 다음 주 금요일 며칠이지? 19일? 19? 의고가 19일? 호원 방학이 언제죠? 23일? 상우는? 상우 19일? 오케이. 우리 방학 때 10번? 여름방학 짧잖아요? 그래서 10번 딱 10회짜리 그 방학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2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10번 만에 우리가 적분까지 다 끝내기 힘들 것 같고 일단 미분까지 한번 빨리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미분이 좀 우리가 빨리 끝나야지 적분까지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시간이 아마 1시 20분인가? 1시 정확한 시간 다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1시 20분부터 2시간씩 해가지고 총 10번. 우리가 8월 1, 2, 3은 학원 방학입니다. 8월 1, 2, 이게 목금토거든요. 목금토 학원 방학이라서 이때는 수업이 없고요. 요 방학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10번 10회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내가 단톡방에 올려줄게.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놓느냐가 2학기 때 공부할 때 부담을 얼마나 지우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내가 놀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고정적으로 딱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놔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다잡을 수가 있어요. 방학 때 뭔가 스케줄이 없으면 알잖아, 그치? 내가 나를 알잖아. 방학 때 아무 스케줄 없이 나 혼자 공부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방학 특강이 있을 거다. 공지를 정확하게 다시 해주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라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요 얘기 해준 다음에 바로 요렇게 생긴 애를 구하래요. 자, 생각해보자. 이놈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써먹으려면 무조건 이 x분의 fx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해야지 이걸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아니, 이 분모 분자를 싹 다 x로 뭐 해볼까? x로 나눠보는 거야. 그래야지 x분의 fx라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어? 그치? 얘 하나 분모 분자를 다 어떻게 한다고?
이해되니 하나? 그럼 나누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 분모는 3x 마이너스 x분의 fx 이렇게 되고 분자는 2x 그렇지 x분의 5fx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만 문제에서 알려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리미트를 얘네한테 전부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여기다도 리미트, 여기다도 리미트, 여기다도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를 다 이렇게 붙여줬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요 놈의 값이 그대로 얼마가 돼요? 요게 2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지?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 하나 붙어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10으로 가야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놈들은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어디로 가버릴까요? 0, 0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0 플러스 아니 0 마이너스 2분의 0 플러스 10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민영아 답은? 그렇지. 마이너스. 민영이는 계속 그 스타일을 계속 고수할 거야? 이 헤어스타일? 추워? 난 더운데? 혹시 더운 사람? 나만 더워? 안 더워? 추워? 약간 그 형은 근데 이게 겉옷을 하나 갖고 와. 서준아. 학원 올 때 겉옷을 하나 갖고 와. 알지? 야, 확실히 자리 배치를 하니까 조용하구만. 맞아. 정지현이 와무냐? 잊고 있었네, 재현이. 아, 정지현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거. 정지현. 자, 내려가 봅시다. 이제 필수 예제 8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 문제는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1은 2다 이게 성립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봐야 되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리미트가 좀 달라. x가 0으로 가는 리미트죠. 근데 앞에 있는 건 x가 1로 가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써먹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x-1이라는 부분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t로 치환을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가면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은 얼마에 가까이 가죠? 0에 가까이 가죠. 1 빼기 1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리미트 자 이 x가 1로 가까이 가요를 t가 0으로 가까이 가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 부분을 t로 만들면 되니까 요렇게 ft는 2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요 놈을 활용해서 요 놈의 값을 구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치? 어차피 x냐 t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죠? x냐 t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핵심은 요 리미트를 얘네들한테 전부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다 씌워줬을 때 이 fx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fx들이 요 식에 의해서 전부 얼마가 돼버려? 2가 돼버리는 거예요. 리미트 fx들이. 그지? 그러면은 얘는 3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요건 뭐가 될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2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될까? 요거는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1 같은 상수들은 리미트 붙여도 1이고 안 붙여도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리미트 붙이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6-1분의 4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치? 그럼 강효가 답은? 1이죠?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부정형 나옵니다. 이제 24쪽으로 가보면 이제 부정형들이 나와요. 24쪽에 있는 필수 예제 9번은 이제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자, 1번부터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3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얘도 0되고 얘도 0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 그러면 분자를 뭐 해야 되겠구나? 인수분해 해야 되겠구나.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인수분해 못하면 이제 슬퍼지는 거지. 자, 이거 민영아, 인수분해하면 뭐지? x-3 x제곱 플러스 몇 x요? 3x요. 그 다음에 9,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x-3을 지울 수가 있고 이 녀석이 바로 0으로 가게 만드는 범인이었기 때문에 얘를 지우는 순간 남아있는 식에다가는 x에 3을 넣을 수 있다. 그치? 넣어도 된다.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 27. 그쵸? 1번 답은 27.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은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분자가 3차식이에요. 3차식인데 얘처럼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요런 거 인수분해 할 때 쓰는 방법이 뭐였더라?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 일단 x에다가 1을 넣어봤을 거 아니야. x에다 1을 넣어봤을 때 분모가 0이고 분자도 0인 걸 확인을 했잖아 벌써.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이 3차식은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하면 되죠. 1로. 어떻게 썼더라 조립제법? 1, 0,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1 이렇게 하는 거지. 재영이 기억나나요? 안 나오면 곤란한데? 이 1, 0, 1, 마이너스 2는 뭘까? 맞아요. 얘네들의 개수를 쓴 건데 왜 중간에 0이 들어갔을까? 맞아요. x제곱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거 있잖아. 1 넣어서 0 된다는 걸 확인했잖아. 그 숫자를 쓴 겁니다. 지금 1 넣어서 0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의 원리대로 1 그대로 내려오고 앞에 거랑 곱해서 다음 줄에 쓰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내려오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 잘라내고 그럼 얘하나 조립제법 이렇게 됐다는 건 이 분자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나온 거고 나머지 식이 뭐야? 그렇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였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요 인수분해가 되면 뭐 그 다음에 앞에랑 똑같아. x-를 지워주면 되고 그럼 이제 범인이 사라졌잖아. 0으로 가게 만드는 범인이 사라졌으니까 x에다 그냥 1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형진아 몇 분의 몇이래? 2분의 4니까 그쵸. 이렇게 풀리는 것이 2번이다.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3번은 1, 2번과는 조금 다른 게 요거는 인수분해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이런 루트 같은 게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모양에서 이제 0분의 0꼴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슨 화가 생각나요? 유리화가 생각나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는 이제 분모를 주로 유리화를 시키는데 지금은 분모냐 분자냐를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루트하고 뭐 빼기 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자 분모 분자에 필요한 걸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곱해봅시다. 하경아 뭘 곱해야 되지 지금? 맞아요. 얘를 곱하는 거죠. 분모에도 당연히 요거랑 똑같은 것을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분자가 뭐가 될까, 하경아?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4, 4 어떻게 돼? 없어지네. 분자가 그러면 x만 남게 되네요. 분자가. 그 다음에 분모는 옆에 있던 거 그대로 쓰면은 2x 괄호 하고 아까 거 그대로 붙여넣기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모양에서 한영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모양에서 이제 범인이 보이잖아, 범인.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었던 범인이 누굴까요? 요거. 그치? 분모 분자에 x가 있어서 0분의 0 꼴이었던 거거든. 그러면 얘네를 약분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워내고 나면 이제 0분의 0 꼴을 벗어났기 때문에 요 남아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분모는 2괄호 2괄호 x 0 넣었으니까 루트 4 2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윤호야 답이 뭐야? 8분의 1 그쵸? 이렇게 된다. 그치? 요게 0분의 0꼴이에요. 왜? 0분의 0꼴. 자, 그럼 밑에 확인 체크 15번을 한번 풀어보는데요. 3번하고 6번을 해봅시다. 3번하고 6번을 해보는데 6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3번과 6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항상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 여기까지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나간 적이 별로 없어. 원래 내 계획은 27조까지 하는데 택도 없네요. 자, 우선 그 확인 체크 15번에 있는 3번은 여러분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다 잘 풀었어요. 이게 답이 마이너스 8분의 7이고요.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해가지고 얘는 분모와 분자를 둘 다 유리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자, 분자를 유리화 시킬 수 있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요 놈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한 번씩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분모를 유리화 시킬 수 있도록 x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2 이것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한 번씩 곱해주고 곱해야 될 게 두 가지씩 있는 거죠, 각각에. 그죠? 요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좋겠죠. 얘네들을 합차 공식을 해주면은 x 플러스 2 빼기 4니까 x 마이너스 2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갖고 쓰면은 x-1, x-2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가운데 있던 괄호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가운데 있던 괄호 그대로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러면 누가 지워져? x-2가 지워지죠. 이거를 지울 때 여러분들이 범인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2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우게 되면 0분의 0꼴을 벗어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부정형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x에 2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x에 2를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뭐 1 되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다 넣으면은 얼마죠? 4인가요? 그 다음에 분자 여기다가도 x에다 1 넣으면은 1 더하기 2는 거구나. 2 더하기 루트 4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4분의 4니까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5쪽을 하지 말고 저걸 합시다. 우리 그 RPM에 보면 여러분 지금 그 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 맨 뒤를 보세요. 맨 뒷페이지. 프린트 맨 뒷페이지를 보면 RPM 11쪽을 넣어놨거든요. RPM 11쪽. 자, 요거 이제 좌극한 우극한 구하는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 43번, 44번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 페이지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봐. 이게 여러분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마지막 집중해줘. 여기서 우리가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좌극한이고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부터 봅시다. 요 fx.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합성함수를 다룰 때 속함수부터 생각하는 거잖아. 얘가 x에 딱 접해 있는 함수니까. 그럼 fx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1로 가는데 좌극한이다.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1로 오는데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왼쪽 그래프를 타고 내려오면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오겠죠. 그러면 자 이 fx는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니?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서 지금 1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fx의 값을 보는 거니까 이 점에 무슨 좌표를 보는 거야? y 좌표를 보는 거지. 그쵸? 그러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0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이것까지 생각해봐. 이 화살표가 지금 y값 0에 접근을 하는데 위에서 접근하고 있죠. 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는 0보다 어떤 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0으로 가는데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요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fx를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f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리미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자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t가 곧 fx잖아. 근데 fx가 지금 0의 우극한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gt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무슨 그래프 보면 돼? 제 옆에 거 보면 되죠. gx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보는데 자 0에서의 우극한을 찾는 거니까 얼마겠어? 1이 되는 거다. 1.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 자, 한 개 더. 두 번째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이고요. f라는 함수 안에 gx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gx를 먼저 볼게요. gx를 먼저 보는데 이번에는 x가 0 플러스인데 자, 여기서 x가 0 플러스인데 얘가 그럼 이렇게 오고 있잖아.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로 가까이 간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 가까이 왔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때요? 위나 아래에서 오는 게 아니죠. 계속 그냥 얼마였어요? y값이 1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gx가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얘가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 그래프가 지금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프였으면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1에 이렇게 가로로 평행하게 그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딱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F1로 해석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아니라 얘는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1의 값이면 여기서 F1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0이니까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그치? 요게 이제 합성 함수의 극한이고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y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서 오나? 위에서 오나 아래에서 오나 아니면 똑같은가? 그 셋 중에 하나를 판단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겉함수의 값을 찾는 거다. 그죠? 네.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44번까지. 그래서 숙제는요. 숙제는 개념 원리 책은 24쪽까지. 그 다음에 RPM은 13쪽까지 풀면 되겠네요. RPM 13쪽까지. 근데 RPM 13쪽까지 풀다가 중간에 이제 9페이지는 배운 것도 있고 아직 안 배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9페이지는 배운 것만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9페이지는 이렇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